땅굴을 파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상당히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남침용 땅굴 주장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오랫동안 땅굴 찾는 활동을 해온 김진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 찾는 활동 아주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겁니까? 2002년에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 하성 매송면 천천리 저희 목회 현장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지하수 일명 땅굴 사건이 터져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진실을 보고 13년 동안 지금 남침용 땅굴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서 처음 시작하셨군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 광사동에서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 이런 기자회견 하셨죠?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요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 땅굴 제보에서 가장 그 공통적인 부분이 폭음 소리입니다. 땅 밑에서 폭음 소리.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그 지역에 이제 탐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3월 달, 4월 달, 5월 달.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이 그 절개 작업은 정확하게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이 절개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지하 22m까지. 이걸 어저께 이제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의 영상 취재팀도 보내서 직접 한번 봤는데 근데 지금 김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는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줄여서 남굴사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남굴사가 이 땅굴이 북한에서 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북한에서 굴착한 것이다. 근거 첫 번째 2000년도에 후전선에서 한 13km 지점에 경기도 연천 백항면 9mm 그 이제 연천 땅굴 이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은폐를 했지만 그 땅굴이 정확한 라운딩 구멍이 그 지금 지하수 발파 뭐 임진 강변에 가까워서 그게 물을 빼면 대기업이 동참한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군 TF를 통해서 물을 빼면 최소한 300m 내지 500m의 땅굴 라운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9차례나 또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탄원할 때에 그 물 좀 빼고 땅굴 좀 확인하자. 지금까지 물을 빼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지하수에 심도 36m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탐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연천 동두천을 거쳐서 이제 이 강사동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제보는 지역 주민들의 폭음소리에 대한 제보였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육군본부가 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구리에 상당한 징후 폭파하겠다. 우리 장비 한 20몇 대 동원해서 작업하고 있다. 그 라인하고 지금 강사동 현장 라인하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구리 지역하고 양주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주 강사동 현장하고 작년에 국방부가 경기도 구리에서 절개 작업에 실패한 지역하고 이 강사동하고 땅굴 라인이 같은 지역이고 그 연천 땅굴하고 이 지역 라인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은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김대중 정부와 성격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지금 입장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땅굴과 관련된 인적 쇄신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 라인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라인이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우리 한민구 이런 국방장관이나 이분들은 제가 지금 땅굴사 13년 동안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년 동안 땅굴을 은폐했던 장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군에서 지금 이전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의 수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얘기하실 수는? 실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제가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27일 날 근데 그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뭐 어떤 근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땅굴 사기 13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 남굴사 대표 말이지 우리 국방부가 장거리 땅굴 소위 말 DMZ
5km 이상 장거리 땅굴을 이야기하는데 그 땅굴을 없는데 그 남굴사 대표는 자꾸 장거리 땅굴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글을 쓴다.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뉴욕의 한국 특파원이 그 진실을 감동을 받고 2012년 7월 2일 날 뉴욕 그 타임즈에 일면에 대해서 특필을 했습니다. 저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민구 장관님이 그 27일 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땅굴 없다. 그 장관님이 강사동에 지하 22m에 한번 내려와서 북쪽에 4, 5m 뻥 뚫려 있습니다. 남쪽에 1.5m 뚫려 있어요. 이 현실을 보고 땅굴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수장으로서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장거리 땅굴을 뚫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토사가 나온다. 이른바 뭐 서울 근처까지 오려면 무려 70만 톤의 폐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폐석을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미의 정보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감시자산이 있어서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남굴사 대표로서 그런 논리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나왔던 발파석이에요. 발파석. 이 발파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들 어떤 경우로 이야기하느냐. 이번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분석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 나노기술원 이 돈 주고 우리가 분석 결과 했는데 발파석에 대한 하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굴 속에서 이 물 보십시오. 이게 접착 성분이 지금 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 있습니다. 접착 성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굴을 대매우기 할 때에 얘들은 반드시 접착 성분, 세면과 같은 이런 접착 성분을 반드시 써야만이 그게 접착 성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을 대매우게 하거든요. 땅굴이 발견됐는데 뭐 우리 북한이 그거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갑니까? 정교하게 역대책 대매기를 해서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땅굴을 판 주체 지금 접착 성분도 물에서 발견되고 화약 성분도 돌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자, 단정할 수 있는 소행은 일단은 지하 22m 내려가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이 보여진 영상에 보여진 이곳에서 우리가 북한의 작업 소리 뭐 소트 치는 소리, 전기 유도, 결정적인 것은 여자 목소리까지 여자 목소리요? 북한 제가 이제 탈북자 단체에게 의뢰해보니까 전형적인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이 음성까지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우리가 이미 뭐 5개월 전에 5월 제가 5일 날인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으니까 한 7개월 가까이 제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김진철 목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대남 방송을 녹음해서 올렸다. 그런 이야기를 저기에 들렸을 때에 과연 민간인 신부가 그 군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대남 방송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틀었다. 그런데 그렇게 연비어가 국방부 쪽에서 그런 연비어가 저희의 귀에 들리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고 북한 여성의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꼭 비무장지대까지 들어갈 필요 없죠.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땅굴 지하에서 여기서 시추 작업, 30m 시추 작업에서 녹음을 했는데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방에 관계되는 분들이 현장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우리 장관님도 이 현장에 지하 22m에 내려가지도 않고 땅굴 없다. 거기에 뻥 뚫린 땅굴, 이들 땅굴 찾아와라. 북쪽 4m 내지 5m, 남쪽 1.5m 열렸는데 그걸 보고 국방의 수장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땅굴 아니다. 그런데요. 건축군이 없죠. 그런데 군도 지금 정밀한 기기를 가지고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하고 그 결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목사님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작년 2013년 국정감사에서 그 국방부의 탐지 기술과 장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 대부분이 1974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땅굴을 찾겠다고 최초로 민간군 TF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장비들이 상당수고 가장 최근에 바뀌어진 것이 90년도의 장비예요. 그리고 이제 국방의 땅굴 찾는 예산이 5억이 안 돼요. 5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꾸 민원들이 제기하면 최첨단 장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국방에 관련된 땅굴 장비나 네. 기술 인력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 이상 국방부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에 대한 이 거짓말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이 그렇게 장비가 최첨단이 아니라고 하면 네네. 목사님을 비롯한 남굴사 회원들은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네.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이 가장 공감 반응을 가장 많이 찾는 예. 것이 이게 일명 다오징입니다. 다오징. 이게 수맥 찾는 예, 수맥 찾는 그런 네. 원리죠. 예. 그런데 이 다오징에서 가장 그 우수한 기능이 공감 반응이에요. 예. 밑에 공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걸 따라올 기술적 장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작동하는 원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 뭐 작동하는 원리가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뭐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 복합적인 부분인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남굴사 대표로서 자석 같은 건가요, 그게? 어떤 뭐 이게 자석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파 상황 어떤 그런 뭐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해서는 좀 뭐 설명하기 예.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하나의 공감 반응만 찾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자, 시추. 예. 그 지하수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75mm, 예. 3인치라고 그랬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땅굴 징후 주변에 예. 우리가 30m 이상, 이번에도 한 50개공을 저희들이 주변에 팠습니다. 예. 파서 거기 일일이 저희들이 수중도 공기를 넣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하면 공간을 더 크게 하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티포. 굉장히 큰 거네요. 예, 크죠. 예. 예, 그런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중 노공기를 넣어가지고 결정된 것은 그 안에 작업 소리나 네. 또한 사람이 머무는 소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반드시 녹취가 되면 네네. 이제 그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이게 한 1,000여만 원, 예. 예, 그게 이제 1,000여만 원 이상의 예. 이제 고가 장비인데 예. 이제 그걸 이제 전문 박사팀들에게 우리가 의뢰를 하죠. 예. 이게 이제 그 자료입니다. 이게 네네. 예, 이게 예. 이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그 하는 팀이 네. 서울대 출신의 우리 그 윤종열 박사팀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석 의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면 독일의 ESP5층이라고 예. 독일 장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또 우리가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예. 거기에서 확신이 오면 이게 땅굴이다. 예. 그때부터 국방부가 1990년 제4땅굴 찾는 이후부터는 절개 작업이 없어요. 예. 우리는 절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 보면 저희들이 340평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30m 이상을 팔려 그러면 15톤 덤퍼 트럭으로 예. 흙이 한 2,500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 60년대의 우물공법으로 예. 우리가 녹강 예. 이게 하나가 이제 4톤이 되는데 5개를 묻었습니다. 예. 20톤이죠. 거기 우리 사람이 포크레인 인치를 타고 전기 브레이크를 가지고 예. 우리가 그 22m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요즘 다시 화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땅굴 네네. 문제가 네네. 한성주 전 예비역 소장, 네네. 공군소장 출신이신데 네,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저는 낭굴사고 거기는 네. 땅굴안보 연합이라고 뭐 네.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네. 뭐 전체적인 개념은 땅굴 아니는 것은 같지만 네. 저희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성주 장군님의 독자적으로 네. 땅굴 국민안보연합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진실을 외치고 있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네네. 밑에까지 들어와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이분 주장에 대해서 에이 그건 아니겠지 이런 분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청와대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낭굴사의 실질적인 역사가 네.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30년 동안 탐사와 추적한 결과 최소한 네. 6개 전으로 들어가 있다. 청와대 밑에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예. 그 베트남 그 대통령 궁에 땅굴 들어갔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월명에 판 땅굴에. 예. 자, 그럼 한성조 장군님이 84개가 청와대 주변에 있다는 그 논리는 이제 다오징 탐사에서 나오는 그런 공감 반응을 네.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다오징 탐사하면서 그 관할 구청에 강적들을 띄워야 돼요. 강적들을 띄우면 거기에 하수관, 뭐 상수도관, 네. 뭐 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게 잡히는데 저는 한성조 장군의 84개라는 그 자체는
예비역 그 소장 출신으로서 예. 지금 청와대 안에 땅굴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 국민들에게 안보가 무너진 땅굴 안보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하나의 충북요법으로 예. 확실히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이 6개라고 지금 주장하고. 네, 저희들은 이제 남굴사에서 30년 동안 탐사한 결과는 6개고 네. 이제 우리 한성주 장군님은 이 다우징 탐사가 주로 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공간 반응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물리 탐사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하수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면 우리 남굴사는 최소한 6개지만 한 장군님은 이거 다우징에서 한 84개란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청와대 확실히 땅굴 들어가 있으니까 믿어야 되고 땅굴의 진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진다는 그런 충격 요법이 그 속에 84개라는 의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봐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저 북한이 서울 시내까지 땅굴을 뚫으면 서울시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에는 지하철도 있고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고 가스, 전기 온갖 시설들이 지하에 있는데 이게 서울 시내 밑에다 북한이 땅굴을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9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해외 첩보팀장 김영한 씨는 그 러시아 정보 계통이에요. 이분이 이제 북한 땅굴이 김포반도에서 남쪽으로 250km면 뭐 대전 근방이죠. 그 발언을 했다가 이분이 면직 조치가 됐습니다. 이분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땅굴에 원심도는 100m로 들어와 있다. 100m 깊이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김태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교관 출신은 이 땅굴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확인한 결과는 지하철 주변에 땅굴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력벽하고 한 2m 정도 공간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제 신호를 공격하라 하면 지하철 내력벽에 한 포인트를 뻥 하고 그쪽으로 병력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m 심도 깊이에서 얘들이 땅굴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45도 각도로 올라와요. 자,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2009년에 스웨덴의 버틸 린턴의 기자가 북한이 미얀마에 땅굴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미얀마 군사교본에 북한이 굴착을 시작할 때도 45도 각도고 올라올 때도 45도 각도로 올라온다는 이 엄청난 땅굴 이 특정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심도 100m에서 올라와서 이제 지하철이나 대형 주차장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북한이 45도 각도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양주 땅굴 어저께 기자 확인한 것도 지하 22m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면 45도 각도입니다. 그 주변에 출구형을 만들다가 출구형 땅굴을 굴착하다가 저희 남굴사 탐사에 걸려버린 거예요.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군에서는 공식적 부인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군의 공식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천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